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나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의 이슈를 정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희석, 김철근, 김지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의 키워드는 디데이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오전에 속보가 전해졌는데 4월 4일 11시에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결과를 예측을 해봐야죠.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생각하시는 답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4월 18일을 넘길 거냐 말 거냐부터 해서 18일을 넘기게 되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 기일이 지정되면서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얘기도 쏙 들어갔고 어쨌든 지금 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세 분이 좀 답이 엇갈릴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유는 다르실 테니까 차례차례 좀 들어볼게요. 윤희석 대변인부터 인용이 될 거다. 몇 대 몇이냐는 안 쓰시긴 했네요. 몇 대 몇 인용을 좀 예상하시나요? 몇 대 몇까지는 너무 어렵고요. 만장일치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이고 기각이나 각하 나오기는 저는 어렵다고 계속 생각해 왔어요. 예. 그 쟁점 5가지 중에 비상계엄령 발동 행위 그리고 계엄 포고령 발표 이 두 개는 위헌 위법성이 그냥 봐도 인정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중대하냐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냐 여부인데 그 부분도 중대하다고 보는 게 대략적인 판단일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 차이가 있기가 어렵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인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지금 8대 0 만장일치 인용을 예상을 하셨네요. 소수 의견도 없이 그냥 만장일치로 갈까요? 저는 만장일치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소수 의견도 있겠죠. 그렇지만 소수가 기각을 주장하거나 각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만장일치로 인용은 인정을 하되 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소수 의견을 밝히겠다. 이래서 한 두세 분 정도가 소수 의견을 밝히는 정도로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 이재명 대표가 26일 날 선고, 그러니까 2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2심 선고 전까지는 그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를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시간을 많이 버는 상황으로 갔는데 결국 26일 날 재판을 보니까 재판이 무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 헌재의 재판을 계속 길게 끌고 갈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26일 이후로 끌고 온 것만 해도 그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 이재명 대표의 26일 선고 그 무죄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조기 대선이 생긴다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이나 또 다른 그 어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이라면 헌재가 빨리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혼란을 더 빨리 종집을 찍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다들 대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수 그렇습니다. 있다.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지금 경제도 굉장히 안 좋고 그 위기 상황인데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감안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8대 0으로 4월 4일 11시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주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김지호 대변인은 제가 쓰실 때부터 그렇게 쓰실 줄 알았는데 파면 얘기를 네. 하시네요. 네. 저도 8대 0 인용 결정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날 파면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군을 보내고 좀 좋지 않은 선거 결과가 나와서 의심스럽다고 해서 선관위에 군을 보내는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 변명이 필요 없는 그런 불법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법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기일 같은 경우는 좀 정무적인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아까 김철근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도 좀 본 것 같고요. 4월 2일 날 내일 보궐선거도 좀 피해서 선거 결과를 내자. 그러한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좀 연기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선거 길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 되짚어 보면은 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권도 지난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모두 탄핵 인용을 염두에 둔 그런 헌재의 정무적 행보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일단 세 분은 모두 다 인용으로 인한 파면을 예상을 하셔서 뭐 저라도 다른 경우의 수가 있는 걸 좀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물론 8대0 만장일치로 인용, 뭐 파면 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8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6명이 인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 2명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파면이 되는 거고요. 4대4로 엇갈리게 된다면 뭐 4대4 각하일 수도 있고 4대4 기각일 수도 있고 또 5대3 의견으로 되게 되면은 기각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헌재는 이미 이런 스케줄을 짜놓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정치권은 너무 이게 늘어지니까 좀 조급함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여당, 야당 모두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선고일 지정은 좀 전격적이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왜 이렇게 좀 전격적인 기일 발표가 있었을까요? 전격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이미 그냥 헌재 내부는 다 스케줄대로 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헌재에서 계속 평일을 여는 과정이 점점 짧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한 네. 30분 정도에도 끝나고 그러면 거의 대충 마무리되고 뭐 무슨 재판관님 다 끝났습니까? 뭐 이 정도 수준의 대화가 오고 간다. 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끝나가는 과정인데 이제 뭐 5대3 대드락 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국민들 저를 포함해서 야 이거 진짜 선고를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4월 18일 넘어가는 예,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랬었잖아요. 그런 생각까지 갔으니까 뭐 우리만 그런 상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8분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였잖아요. 네. 그 전격적이라는 것도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판단일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170석 갖고 있는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가 본인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 불안을 잠재워줘야 될 분이 네. 재판관들 이름 부르면서 3명, 2명, 3명 이렇게 나눠서 막 얘기를 하질 않나. 울시다 오적이 되지 마라. 뭐 이런 얘기하고. 어떻게 오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 5명이에요? 그건 또 5명은 아닌데 아무튼 삼적 아니에요? 예, 그 얘기는. 그러니까 도대체 네. 오적의 뜻을 아는 건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 분 이거 뭐 유감스러웠어요. 벌 서시는 것 같으니까 내려놓으셔도 되고 그러면 우리만 느끼는 전격적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예. 저는 그 민주당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좀 압박하는 모양새 그리고 줄타는 얘기까지 주말 앞두고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뭔가 선고가 늘어질 것 같으니까 조급해 보이긴 했거든요. 정보가 전혀 없어서 그러신 거였나요? 일단 헌법재판소의 그런 평의 결과가 완벽하게 보안이 지켜졌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든 야든 전혀 정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표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뭐 사실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지나고 나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변론 기일을 정말 스피디하게 정하고 그리고 일찌감치 변론을 종결했을 때부터 이견이 별로 없지 않았었나? 다만 아시다시피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를 부셔버리겠다. 또 서부지방법원의 폭력 소요, 약탈 사태까지 있었죠. 여러 가지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 시기를 정무적으로 굉장히 고민한 걸로 보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문제는요. 정무적, 정치적 판단보다는요.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이 발생해서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기재부 장관 또 대통령직을 권한대행하는 권한대행들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원칙을 깨고 법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처럼 헌법재판소를 부셔버리자 선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제재를 할 수뿐이 없고 또 그걸 가지고 경고를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그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1년 이상 늘린다든지 뭐 마은혁 재판관 뭐 임명을 안 하면 언제까지 뭐 탄핵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이게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무풍지대로 가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보려고 하는 서로 간의 그룹핑이 돼서 그 악셀레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국민들이 오히려 같이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그 민주당처럼 보이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하냐. 그리고 겁박하잖아요, 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계속 반대를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거의 갇혀 있는 거죠. 사실 내가 보기에는 4월 4일 날 선고가 나면 국민의힘이 과연 대선 체제로 바꿀 수는 있는 건지 바로 이게 전환이 가능할지 그것도 의문일 정도로 좀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너무 좀 과도하게 그런 부분들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게 4월 4일 날 물론 이제 내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헌재도 뭐 어차피 결론이 나 있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미 예. 우리는 뭐 5대3 되드락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했지만 이미 결론이 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미뤄야 될 이유가 없다. 왜? 이재명 대표의 26일 때 예를 들면 유죄였다. 그러면 정치적 계산을 하겠죠. 왜? 시간을 최대한 늘리면 대법원 그 선고, 대법원 판결을 어느 정도 앞당길 수 있는 시간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 계산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헌재가 빨리 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보수적인 재판관들이 그걸 그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미루자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실익이 없거든요.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쨌든 이제 헌재가 선고기일 잡은 것에 대해서는 다 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각자 뭐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라는 게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나오는 목소리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 인용을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어쨌든 승복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뭐 지도부는 아닙니다만 박홍근 의원이 기각이 되면 불복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올렸어요. 이건 좀 이런 메시지는 좀 굳이 안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시면 안 되죠. 박홍근 의원이 원내 대표 했잖아요. 그 정도로 비중 있는 정치인인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된 상태에서 기각이 나면은 불복 운동을 해야 된다. 아마 5대3으로 기각되는 거를 완전히 거의 확신하는 느낌이에요. 뭐 불안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김주호 대변인은 뭐 인용을 확신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다음 만약 그럼 4대4 나면 어떡할 거예요? 마은혁 가도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결론 나오면은 딱 뭔가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굳이 저렇게 박제를 시켜서 다시 한번 국민들이 불쾌하게끔 만드는 일을 제도권 정치인 4선이나 되는 분이 해야 되느냐.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예. 왜 그래요? 왜 발언 그래요? 내용을 제가 정확히 봐야겠지만 만약에 박홍근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은 민주당의 지도자로서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부셔버리겠다. 그리고 뭐 또 윤상현 의원도 사실은 뭐 승복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당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고 네. 개인 의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의견에 대해서 많은 또 민주당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탄핵 소추한 국무위원들의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비판이나 다른 의견 낼 수 있지만 불복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됐을 때 또
이광우, 김성원 경호처장의 구속 기각이 됐을 때 저희가 뭐 비판은 했지만 불복한 적 없습니다. 저희는 네. 항상 승복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 3년 전에 0.73% 졌을 때 제일 먼저 승복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를 뭐 어쨌든 각자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승복 메시지를 좀 서로 다 내주면 뭐 지지자 설득도 좀 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내일 예.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오전에 개최가 됩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아마 낼까요, 승복과 그때? 포용,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치권의 승복은 당연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지지자들이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선거 결과가 기각 또는 각하 이렇게 나왔다. 과연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예.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를 막 원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 복귀해갖고 결국 국정 운영을 못하고 한 번 더 탄핵이 되거나 아니면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해서 하야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당장 복귀라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훨씬 더 강력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최소한 여론조사 결과로 보더라도 6대4 그게 과대대표 됐다고 좀 판단하면 최소 6.5 대 3.5 정도는 탄핵 찬성이 훨씬 많을 건데 이걸 거부하고 헌재가 이른바 이념적 그 잣대대로 본인들이 나는 보수니까 보수 뭐 기각시킬 거야 이렇게 나와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생겼다. 나는 이 나라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감당이 되더라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올해 안에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절차적인 흠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해소된 건 아니다 보니까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그 헌재가 이제 변론 과정에서 했던 절차적인 흠결 이건 계속해서 발목을 좀 잡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 자체는 단심제예요. 불복을 할 방법이 없어요. 없죠. 정치적으로 나중에 뭐 구설에 올라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도 효력 자체는 주문 발표하는 순간부터가 효력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용이든 기각이든 뭐 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하는 바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저도 김철근 사무총장님처럼 만약에 기각이 났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과연 정상적인 직무를 할 수 있을까 그 부분 되게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건 그때 상황인 거고요. 우린 그 상황을 아직 안 맞닥뜨렸기 때문에 그냥 예상에 불과한 거고 또 어떤 본인의 당위 이런 것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는 건데 승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여지가 없다. 불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뭐 어떻게 불복을 합니까? 그렇죠. 저는 유인석 대변인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또 질문을. 네. 네.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은 당대표가 기각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기각을 희망한다. 예. 유인석 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을 희망하십니까? 저는 희망 이런 얘기를 할 입장이 못 돼요. 뭐를 희망하냐, 뭐를 바라냐는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저는 예상을 하는 거고 네. 예상을 하는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거기서 희망을 묻는 거는 대단히 예의에 어긋난 얘기죠. 물어보는 것도 예의에 예.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납니다. 왜 어긋나죠?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정파적이고 그쵸. 나중에 네. 민주당이 비슷한 상황 왔을 때 제가 여쭤볼게요. 네, 물어봐 주세요. 네. 다음에 꼭 물어보기로. 농담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질문은 제가 하는 것으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일단 세 분의 의견이 엇갈리지 않다 보니까 뭐 예. 결과 예측은 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선고까지 좀 사흘 정도 남았잖아요. 선고 전에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추가로 나올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들을 하시는지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지가 나올까 말까요? 메시지가 나올지. 지금 뭐 대통령 측 뭐 대리인단 같은 경우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압박하는 거와 관련해서 며칠째 계속 입장을 내고 있고, 오늘 선거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얘기 나온 것이 없는데 그냥 대통령실도 뭐 기다려보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였거든요. 일단 윤희석 대변인은 없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네요. 이것도 세 분 의견이 똑같아요. 오늘 뭐 짜고 오신 듯이 아, 조용히 할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아, 예, 침묵할 것, 조용히 할 것, 없을 예, 것 하셨는데 없죠. 왜 없을까요? 무슨 실익이 없나요? 아니 뭐 실익 여부를 떠나서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메시지를 하시더라도 결정된 다음에 하시겠죠. 예, 그 결과를 보고. 근데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특별히 낼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고 하실 메시지가 글쎄요 낼 만한 내용이 있을까? 저는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까 이제 김철근 사무총장 얘기하셨던 혹시 기각 또는 각하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을 때 제대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제2, 제3의 계엄을 또 우려하시고 하니까 그런 거와 관련된 한 번의 설명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것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비겁한 사람? 예. 예. 지금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겁하죠. 그 지금 헌재 판결을 앞두고 본인이 어떤 말을 해도 본인의 판결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법꾸라지 법기술자잖아요. 본인이 수사도 많이 해봤고 기소도 많이 해봤고 재판도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물론 판사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재판관들의 감정이나 비위를 상하는 일이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구속 취소되고 한남동 관저에 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메시지가 전혀 예, 안 나오고 전혀 있어요. 안 할 겁니다. 왜? 결론 날 때까지. 결론이 나고 나서 본인한테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춰서 엄청나게 강도 높게 나올 겁니다. 왜? 그건 본인이 얘기해도 문제될 건 없잖아요.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결론 전에는 저는 제가 그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이분은 정말 비겁한 사람이구나. 정말 책임감이 없구나. 심지어 자기 부하들의 잘못에 대해서 본인이 지시한 사람인데 모든 건 다 나한테 책임이 있다. 이분들은 내 말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뒷골목 깡패마도 못한 그런 처신을 하더라고요. 다 미루고 안 하고 안 했다 그러고. 예. 그런 사람이 무슨 국정을 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 할 겁니다. 그동안에 딱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한다. 예, 이유는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김주호 대변인도 침묵을 지킬 거다라고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한번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말수가 좀 줄긴 줄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사실은 한번 구치소에 갇혀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다시는 거기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 이후로는 굉장히 메시지나 말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고 오늘인가요? 심평 변호사하고 뭐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 의원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최후 변론을 기초로 한 책을 출간한다고 하더라고요. 4월 달에. 네.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탄핵 결과를 지켜보고 탄핵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면 대선보다는 다음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당권 주자들과의 그런 연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또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그 지지층과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를 지켜주는데 그런 전략을 짜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은 아예 포기하는 건가요? 조기 대선이 생기더라도? 대선 관련해서는 뭐 지금 본인이 파면된 상황에서 예.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역할을 한다 그러면 지지하는 그런 후보를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이게 뭐 이번 금요일 선거 결과가 인용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해보도록 하고 오늘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저희가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굳이 몰라도 되는 헌법재판소의 이제 논의 절차까지도 자세히 알게 됐는데 평결이냐 평이냐 뭐 이런 것들에 좀 용어가 엇갈리더라고요. 근데 평결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게 마무리를 하는 작업이라고 하면 그것까지 마쳤다 이런 식의 전망 보도가 있더라고요. 선고기일이 잡힐 정도면은 어느 정도 결론은 다들 공유를 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서 저 재판관은 의견이 어떻고 이 정도는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그게 근데 혹시 당일날 가가지고 막바지 회의를 하다가 좀 바뀐다. 바뀌거나 이럴 뭐. 가능성 없을까요? 근데 그러려면 이분이 바꾸는 사람이 이 본인 결정문 내용을 바꿔야 되잖아요. 또 그럼 시간도 걸릴 거고 자료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그러긴 어제 어려울 것 그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연구관을 오래 하셨던 황도수 교수님이 다양한 버전을 좀 써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다양한 버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마지막에 뭐 다시 조합하거나 이런 건 좀 그렇게 어려운 작업 같지는 않아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보안 때문에 음. 뭐 이란이안 사망 같은 경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 그 결정문은 다 더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조합이 돼야 되잖아요. 여덟 네. 분의 그 내용이 다 조합돼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완성본이 있지 않을까. 완성본이 있을 거고 거의 이제 미세한 조정, 미세 조정 정도에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인용을 주장을 했는데 뭐 기각이나 각하로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죠. 그 정도로 뭐 급변까지는 아니에요. 예, 논리 거고. 구성할 때 뭐 조금 더 촘촘하게 치밀하게 하는 걸 뭐 더하기 하거나 첨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뭐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고 선고일을 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는 거의 컨센서스는 이루어져 있고, 예, 그 흐름대로 이제 누군가가 주로 쓰시는 분이 생기겠죠. 주로 누가 쓰고 또 그걸 다시 또 같이 공유해서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거의 뭐 정리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됐다고 봐도 그리고 이거는 뭐 좀 그 전에 있었던 탄핵 선고에 비춰봤을 때 뭐 이랬다라는 얘기긴 한데 보통 전원 일치 같은 경우는 뭐 이유부터 이렇게 쭉 읽고 만약에 의견이 엇갈릴 것 같으면은 주문을 먼저 읽고 그 이후에 소수 의견 같은 경우는 소수 의견을 표명한 재판관이 본인이 스스로 읽을 수도 있고 뭐 이렇다라고 해요. 이게 워낙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좀 길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팁처럼 나오는 것들인데 실제로 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겠죠? 네, 뭐 예. 그런데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사실은 헌법 연구관들이 더 이상 헌법 재판관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네. 평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미 재판 결과에 대한 어떤 재판 판결문이라든지 결과는 이미 일찌감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시기만 예. 이렇게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정치권에서 오늘 발표할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안이 지켜진 거 보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이 헌법 재판 과정, 그다음에 결과 발표 여기까지 그래도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동료로서 잘 보안을 지키고 한뜻 한마음으로 재판 결과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당연히 뭐 중단을 하시는 것 같고 뭐 관련해서 법안들 내놨던 것들 있잖아요. 마은혁 후보자와 관련해서 뭐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는 법안도 있고 이런 거는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하기가 어렵죠. 예. 재판 결과를 보고 뭐 재판 지금 이제 다 저는 중단될 거라고 봐요. 이제 네. 뭐 법안은 사실 누구라도 발의할 수 있고 논의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 소위를 통과하고 상임위를 통과하고 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굉장히 지난한 과정, 토론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탄핵 재판이 있는데 그러한 법안들을 추진한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좀 무리하게 보이고 조금 시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탄핵 재판까지는 그러한 논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재판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게 적절해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좀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시나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후임자가 없을 때 현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은 그 자체로 위헌이에요.
헌법에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라고 돼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후임자가 올 때까지 뭐 예를 들어 석 달을 늘린다. 이건 연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그냥 위헌이에요, 위헌. 예. 그리고 그 판단은 1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런 법을 추진하려고 그러고 예를 들어 국회에서 넘어온 헌재 지명자, 재판관 지명자 임명 안 하면 징역을 보낸다.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 법안 누가 낸 거였죠? 진짜 뭐, 어느 의원이었더라? 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의회 독재죠. 음. 그러니까 이게 위기 상황일수록 그 진가가 보인다고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그 기다릴 건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고 또 그게 넘어서니까 이재명 대표 탄탄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니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또 헌재를 압박하는 아, 그 경우 수가 있는 거에 대해 촘촘히 그 법률을 바꾸려고 하는 그 이인설법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이렇게 하고 국민들에게 뭘 설득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는 뭐 총장님하고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 잘 저희가 듣고 비판할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저희가 성찰하고 또 고칠 건 고치고 반영할 건 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특히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경제 소문장인데 미국 국채에다가 억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뻔뻔하게 저렇게 근무하는 것을 보면 사실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도 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래도 저희는 탄핵되기 전에 미리 대선 후보를 뽑진 않았고요. 또 그냥 누구 거의 때문에 뽑힌 것처럼은 예, 보였는데 당대표를 그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탄핵 이후에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개혁신당이야말로 특정인을 정말 대선 후보 리더로 몰기 위해서 예. 각종 이상한 짓은 다 하고 계신데 네. 뭐 낱말할 때는 아니다. 뭐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성찰하겠지만은 뭐 개혁신당부터 좀 원칙을 지키고 예. 좀 잘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갑자기 개혁신당을 얘기해 주시다니. 네.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 뽑힌 것까지 한번 네, 다시 상기시켜 한마디만 주셨어요. 드리면 네. 2017년도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당시에 정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미 후보를 확정을 했고요. 그때도 민주당도 후보의 그 절차에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그 돌입을 했고 3월 10일 날 탄핵이 됐잖아요. 뭐 그런 걸 보면 덩치가 크고 세력이 큰 1당, 2당은 느리게 하지만 3당이 가장 빠른 거 보면 속도입니다. 그 장점을 살려서 우리는 빨리 후보를 확정해 놓고 4일 날에서 인용이 되면 다른 당은 경선을 하겠지만 우리는 확정된 후보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선거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대통령 측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 대통령이 당일에 헌재에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알려지더라고요. 그 전에 뭐 다른 전직 대통령들 비춰봐도 출석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러다가 또 그냥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건 정말 모르는 건데 예.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주먹을 또 이렇게 쥐고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디서 주목을 쥐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 용산 얘기를 좀 들어보니 기각을 확신하고 윤 대통령 복귀가 그럼 금요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다시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이제 막 한대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대통령도 입장에서도 바로 출근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뭐 헌재 갈 복귀해야 필요가 되면. 없는 거지. 예. 그런 차원에서 헌재 가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예. 그렇게 바로 생각합니다. 복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되니까. 그 비겁한 분이기 때문에. 네. 에이, 뭘 또 비겁하다고 그러세요. 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기각을 예상을 하고 외국 순방 계획을 다 짜기도 했어요. 그때도 이제 국정원 등
여러 정보기관의 얘기를 다 들었고 확인했겠죠. 그러니까 기각을 확신했거든요. 만장일치 인용이 된 거죠. 네. 저는 희망 회로를 돌려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좀 그 맞춰가면서 마치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찌됐건 큰 틀에서는 국민들의 큰 여론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국가가 없는 상태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그 최고의 법률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양심들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은 지켜주지 않겠나. 이건 정파의 유불리를 떠나서 나라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보기엔 기각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의구심이 많고 군대와 경찰과 이런 분들이 공무원들이 과연 말을 들을 것이냐. 네. 전 영이 전혀 안 쓸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는 정부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 예.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조기 대선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세 분이 다 인용 의견을 내셔가지고 뭐 대통령 편 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라도 편을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세 분은 다 조기 대선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럼 조기 대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산을 좀 해보면 6월로 넘어가고요. 가장 늦게 잡힌다라고 쳐도 6월 3일에는 대선을 치러야 되더라고요. 뭐 이 정도면은 준비하려면 할 수 있는 시간 같기도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바로 선거 모드로 전환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듭니다. 뭐 불복하는 지지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요.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랑 달리 바로 대선 체제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거다. 적어도 한 며칠은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그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글쎄요. 저는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서 윤 대통령이 직에서 내려오시게 되는 순간 그 지지자분들의 이제 분노나 감정은 일어날 수 있어도 주말이 있잖아요. 주말 거치면서 상당 부분 좀 진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파면이 되는 순간 당장은 이제 그런 감정이 일겠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면은 이재명이랑 대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6월 3일에 대선이 있는 건데 2달 후에 언제까지 그러면 그 감정을 가지고 쭉 갈 거냐? 그럼 손해를 보는 거는 보수인데 그런 보수를 정말 위하는 분들이라면 합리적이고 절박함에 의한 합리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도 거기서 명분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금요일 날 탄핵 선고나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바로 예비 후보 등록을 받았어요. 당이. 저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좀 여론의 흐름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도 대선 치러야 되니까 특히 또 상대가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좀 그냥 모두 이재명 전환이 대표죠. 있을 예. 것이다. 예. 예. 개혁신당이 보시긴 좀 어떠신가요? 6월 3일 아니면 5월 28일이죠. 4월 4일 날 이렇게 인용이 되면 예.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보통 전국 선거는 대부분 다 수요일 날 치릅니다. 근데 뭐 거리시에 치러지는 건 요일에 뭐 제한은 없다라고 제한은 하더라고요. 없는데 문제는 네. 이제 사전 투표하고 이런 게 요 날짜가 있잖아요. 5일 전에. 지난번에도 5월 9일 화요일에 했어요. 네. 여하튼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래도 시간을 좀 주긴 줘야 되겠죠. 유력한 건 6월 3일이 맞아요. 왜냐하면 각 정당이 경선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대략 한 4주, 3주에 4주. 예. 그리고 실제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은 23일. 그리고 일주일 전에 등록하니까 한 달은 본선, 한 달은 경선.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6월 3일일 가능성이 있고 혹시 뭐 5월 달 한다면 5월 뭐 28, 29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저는 그 각 정당이 이 조기 대선 갑자기 이루어지는 대선에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특히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일단 후보를 뽑아놨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경선을 하더라도 그건 거의 요식행일 거고 예. 이재명 대표가 거의 후보가 되는 상수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만 누가 될지 모르는 구조에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는 상황이 돼서 지금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중에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분들이 그냥 어느 한쪽으로 확 쓸려갈 가능성. 본선 경쟁이 누가 더 좋냐 이거 설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결정될 가능성. 그러니까 그거 안 이런 것들이 따지고 굉장히 그냥 있을 가능성이 감정적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 예. 뽑는 과정이 되게 어렵고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거는 해봅니다. 제가 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저도 사실 뭐 예상을 하는 거니까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계속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볼 때 유념하는 것은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의견 유보층이 얼마나 되느냐. 특히 뭐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유보층이 35%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39에서 41%로 오르락내리락해요.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만 얘기를 할 때 10명 중에 4명이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여론조사 진행되고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럼 이분들은 왜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느냐? 탄핵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탄핵에 대한 결과를 알고 나서 내가 의사표시 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탄핵 기각을 생각을 하고 윤 대통령 복귀를 확신하고 있다면 의사표시 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탄핵이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이제 표시를 하게 되겠죠. 아, 지금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의견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 지금 민심으로는 알 수 없다 이런 알 수 말씀이시네요. 없죠.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어떠한 움직임 때문에 제대로 후보 경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거나 검증이 힘들다 그렇게 보기에는 또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 속성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당원들은 승리에 목말라 있어요. 이기는 정당을 좋아해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뭐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결정났다? 그러면 뭐 70~80%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민주당하고 이겨야 된다. 그럼 이기기 위해서 누구에게 뭉쳐야 되냐? 그것을 걱정하지.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뭐 불복해가지고 다시 앉히자. 그것은 뭐 정말 이기는 국민의힘에 맞지 않은 그런 슬로건이잖아요. 네. 정당원은 다른 것보다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는 쉽게 잡힐 것이고요. 권영세, 권성동 양 대표가 사실은 그 전부터 승복해야 된다 메시지도 냈고 오늘도 굉장히 오묘한 메시지도 내잖아요. 네. 기각을 희망하지만 우리는 승복해야 된다. 네. 결국은 인용되면 승복하고 빨리 선거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질문으로 좀 짧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다 해소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재판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그 추가 기일들이 좀 잡혔어요. 근데 2심 재판이 6월 3일에 종료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대선 날짜로 거론이 되는 날짜다 보니까 재판 날짜가 5월 20일, 6월 3일 이렇게 추가로 잡혔던데 이건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뭐 선거운동 하다가 뭐 재판 아니요, 가야 됩니까? 대선 날이니까 선거운동은 못하고 그날은 어떡하죠? 투표를 하고 재판장에 가야 되는 뭐 그럴 그날은 수도 이제 있겠는데. 아마 결심봉판일 수 결심이니까. 있는데 그럼 구형량이 나오고 선거 결과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참 기가 막히네.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사와 재판으로 잡는 것은 실패했죠.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했겠죠.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고 탄핵이 됨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상황이면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법 리스크를 다 끌어안고 있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은 이미 획득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 위증교사 같은 경우도 그 결국 결심 공판인데 그날 선고하는 건데 선고 공판은 또 한 달 정도 뒤니까 이미 대선 결과 다 나와버린 다음이잖아 말이죠. 그렇죠. 검찰의 구형량만 예, 나와버린 나오는 다음이기 상황이 때문에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물론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겠지만 예. 대통령 선거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그 해석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예. 윤주호 저는- 대변인은 네. 뭐 검찰의 부당한 정치 탄압이 23년도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영장 심사 결국 법원으로부터 기각받았죠. 네. 그 기각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강서선거에서 대승했고 24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아주 확고히 바로 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에도 사실은 선거심, 항소심에서 거의 뭐 국민의힘 인사들은 유죄 확실시 된다. 예.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출마하지 말고 승복하고 뭐 오라를 받아라. 뭐 이런 분위기였어. 정계 은퇴하고. 네. 그런데 지금 2심에서 또 뒤집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그런 정치 탄압이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는 정말 가혹하고 힘든 그런 시련을 줬지만 정치인 이재명에게는 성장하고 주목받고 정치 지도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당금질이 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 말씀 하도 네. 그래서 그 경쟁 후보, 경쟁자에 대해서 재판과 수사와 재판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선거는 선거로, 정치는 정치로 이겨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잘 골라서 내세우는 방법이 보수가 살 수 있는 길이겠죠. 네. 네. 뭐 조언을 하신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 아닙니다. 예. 그건 뭐 이미 알아먹을 러브 라인이 또 갑자기 또 이렇게 흐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뭐 윤희석 대변인 말 마지막으로 듣고 네. 좀 마무리할까요? 하실 말씀이 아니요, 있으실까요? 뭐 네. 여러 말씀을 잘 들었는데 어쨌든 이 조기 대선 앞두고 여러 얘기 갖고 이재명 대표 이제 그 무죄 나온 부분 이런 거 맞는 말씀이에요. 선거는 선거로 하는 거고 정치는 정치로 하는 건데 네. 기소가 무리했느냐에 대한 어떤 비난은 있을 수 있어도 기소가 된 이상 재판은 받아야 되는 거고 재판 결과에 또 승복하는 게 그게 맞는 거니까. 다만 이재명 대표 재판이 5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에서 결과가 나왔을 경우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을 경우를 가정을 한다면 그 재판들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분명한 메시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인 관점에서 일반 국민이라면 어떻게 되는가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에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시지, 본인한테 가장 유리하지 않은, 가장 불리하다고도 볼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 대선에서 본인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첨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